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투자팀의 이건희 팀장님 모시고 다소 생소한 섹터인데 네. 캐나다 임대주택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건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리츠, 뭐 여기도 리츠 시장이 있습니다. 네. 되게 오래됐고요.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뭐 어쨌든 미국과 붙어 있으니까 또 미국 양도 많이 받을 테고요. 맞습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캐나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 뭐 캐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살기 좋은 나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인구는 많지 않은 걸로 보통 알려져 있었는데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네. 뭐 이 캐나다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나다 리츠 시장도 충분히 좀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물론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가 그 넓은 땅이지만 이 3,9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주요 인구도 이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 특정 도시 몇 개로 이렇게 네네. 이게 발달이 해 있어서 그 뭐 얼마나 크겠어라는 생각을, 인식도 그렇고 이제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미국 주요 도시의 하나 정도로 좀 이제 인식되는 그러한 좀 한계가 있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충분히 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리츠 측면에서, 상품 측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리츠들이 월배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월배당 한국 투자자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리츠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월배당 너무나 좋아하죠. 이제 리얼티 인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타 결제원에 따르면 이제 한국인 순매수 상위 예. 종목에 이제 많이 포함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월배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 네, 같은데 네네. 캐나다 리츠는 대부분의 리츠들이 월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약간 그 정확한 히스토리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약간 정책적인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것들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저도 이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형성된 거는 대부분의 리츠들이 다 월배당으로. 그렇죠. 월배당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네. 또 이제 리얼티 인컴이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걸 봐서는 이제 맞습니다. 그게 우리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데 캐나다에 이런 게 많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사실 이 글로벌 리츠를 투자할 때 가장 좀 크게 보는 게 사실 이 큰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한국도 이제 서울에 이제 기관들이나 큰 손대 투자 집중되는 이유도 네, 뭐 딴 것도 맞습니다. 있겠지만 결국 인구 어떤 이제 전망과도 직접이죠. 영향이 크죠.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가 원래 좀 우호적인 곳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캐나다 리츠를 좋아하고 투자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부터 최근에 이 캐나다 임대주택 관련 자료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다 좀 좋은 전망들이 많아서 이거는 한번 소개해 드려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사실 주요 전망 자료는 이제 캐나다의 정부 기관이죠. 이제 모기지 주택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고 사실은 좀 그걸 주축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본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나면 조금 더 좀 투자 매력도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이제 증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수혜고요. 그 이유는 이 캐나다의 이민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캐나다로 이민 가는 사람들,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만큼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이렇게 좀 살기 좋은 곳이고, 그쵸, 네. 그리고 이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도 이 캐나다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이민자들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 어떻게 보면 좀 국가의 이런 존재가 좀 형성된 곳이기도 하고, 또한 좀 워낙 인구가 적은데 땅은 넓다 보니까 이 인구를 더 키우는 방법은 이민자, 활발한 이민자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이민자를 계속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목표치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워낙 우호적인 이민자 정책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는
매년 11월에 음. 이 향후 3년간의 이민자 목표치를 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예를 들어 작년 22년에는 뭐 23년에 몇 명, 24년에 몇 명, 그리고 25년에 몇 명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21년 목표치죠. 재작년 목표치에 따르면 예를 들어 23년에는 한 46만 5천 명, 그리고 24년에는 48만 5천 명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1년 뒤에는 이제 23년에는 이제 바뀌었죠. 예. 원래 44만 한 7천 명, 그다음 24년에 45만 1천 명이었는데 이제 작년 다시 발표했을 때는 46만 5천 명에 이제 48만 5천 명으로 거의 40만 명씩 상향시켜 버렸습니다. 1년 만에. 그 얘기는 더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이제 캐나다 정부가 좀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이제 2022년도에 보니까 네. 이제 신규 이민자가 이제 기록을 맞습니다. 그 이전 기록을 깼는데 그 맞습니다. 이전 기록이 거의 100년 전 기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의 변화가 좀 극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전 최고 기록이 1913년 거의 진짜 100년 전에 네. 40만 명의 이민자를 받으면서 이제 그때 최고치를 달성했었는데 그 뒤로는 뭐 그 수준을 절대 못 갔죠. 뭐 많아봤자 뭐 30만 명, 20만 명, 30만 명 하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실제 그 이민자 수도 이 4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의 약 1.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성장률이 1.1%를 달성을 이 이민자를 통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2025년 목표치로 내세우는 게 50만 명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이 기록을 깼는데 계속 아마 향후에는 계속 깨가면서 더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게 근데 이제 캐나다를 저희가 생각할 때 네. 보면 이제 주변에 캐나다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도 많고 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캐나다에서 뭐 살기 좋은 환경, 교육 환경 이런 건 알겠는데 네. 일자리 일자리 자체가 많은 나라는 아니다. 뭐 이런 인식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뜯어보면 지금 최근 가장 이렇게 왜 그렇다면 이렇게 이민자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냐? 지금 굉장히 이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지만 이 캐나다 역시 이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주요 노동 인구층이 이 그 베이비 부머 세대죠. 어떻게 보면 좀 55세 이상 이 연령층의 이 인구 노동 인력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이들이 정년이 65년이거든요. 65세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근데 또 이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약 1.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또 노동력은 부족한 현상.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좀 확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약 한 일자리 100만 개 정도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못 구해서 이제 구직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노동자 수인 거죠. 약 1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통계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캐나다는 노동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에 비해 네네. 노동력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어떤 공백이 생긴 것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글로벌 테크 기업들 네, 이런 맞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또 캐나다에 좀 거점을 마련하면서 맞습니다. 그런 이제 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 이제 경쟁력 있는 어떤 각 대학 졸업한 인력 맞습니다. 이런 인력에 대한 어떤 수요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2010년대 들어서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을 때 이 북미 전체 지역 내에서도 테크 관련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일어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토론토였습니다. 그만큼 캐나다가 이렇게 빠른 테크 관련 이 기업들을 유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와 일맥상통한데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살기 좋죠. 네, 왜냐하면 또 테크 관련 기업들에 종사하는 이 노동력은 네네. 또 일하는 또 조건이 중요한데 그리고 원격 근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살기 좋은 도시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런 인력들을 유입하는 게 이제 또 주요 포인트라서 이러한 좀 추세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민 그리고 또 이렇게 양질의 또 일자리 확보 이런 걸로 지난 이제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21년까지 캐나다 인구가 약 한 5.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네.
흔히 이제 G7이라 그러죠.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도 1위입니다. 그리고 네네. G20 기준으로도 네. 이제 7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빠른 인구 성장을 보였던 국가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이민자를 받을 때 네. 뭐 난민들도 받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20% 정도는 난민으로 채우는데 대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테크 관련 일자리도 막 많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다 그렇죠. 보니까 이 좀 전문성을 갖춘 좀 고급 인재들을 뽑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자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이민자 이제 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네. 나이가 젊으면 더 좋은 가점을 주는 가점을 주고 네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학벌이 좋거나 네네네.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또 테크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또 모이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또 좋은 인력들이 모이고 이렇게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민자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마케팅적 측면에서 잘 이루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CBRE에서 이제 매년 이제 한 10월쯤에 이제 테크 서티라고 이제 북미 지역의 이제 테크 주요 도시를 발표를 해요. 네네네. 근데 보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네. 이제 테크 관련 잡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북미 지역 도시를 꼽았는데 네. 일단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틴이었고요. 오스틴은 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사이에 2020년, 21년 사이 25% 성장했는데 네. 근데 그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캐나다 도시예요. 네, 이제 맞습니다. 밴쿠버와 토론토인데 네. 오스틴보다 훨씬 더 성장이 높아요. 밴쿠버가 44%였고 토론토가 37%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비슷한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률을 보면 이게 2020년 2분기와 2022년 2분기를 비교했는데 오피스 임대료 가장 크게 오른 데가 북미 지역 도시 중에서 밴쿠버였어요. 그 30개 도시 중에. 그만큼 이제 캐나다의 어떤 이제 테크 기업 수요가 네. 그리고 어떤 사람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더 긍정적인 건 예전에는 이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좀 사회적 문제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빠른 테크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다 보니까 오히려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 내에서 좀 좋은 하는 그래서 인재를 또 확보하는 그런 선순환도 가지고 있어서 뭐 되게 긍정적인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 이제 캐나다도 총기 소유가 작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아는데 저 정확히 주별로 또 막 네. 다르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보면 미국은 또 어찌 보면 총기 어떤 사고도 많고 이제 그런 어떤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또 좀 더 이제 안전한 어떤 캐나다를 선호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고 네.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테크 기업 유치와 그리고 인구 유치 정책을 쓴다면 네. 향후에 이제 이런 추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캐나다의 어떤 최근의 어떤 이민 정책과 인구 증가 그리고 그 배경을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 임대주택 위치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